자, 이어서 13번입니다. 탁구 시합을 하는데 A, B, C가 탁구 시합을 하는 중이고 이제 대진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셋 중에 한 팀은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나머지 두 팀 중에서 이긴 팀과 부전승으로 올라간 팀이 맞붙어서 결승을 하는 그러한 형식이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부전승으로 승부를 겨루는 방식을 승자 진출전 방식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이제 대진표 모양은 다 이와 같이 문제가 풀린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우선 A, B, C 중에서 A가 B를 이길 확률은 3분의 1, 따라서 B가 A를 이길 확률은 3분의 2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자, B가 C를 이길 확률은 5분의 2, 반대로 C가 B를 이길 확률은 5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C가 A를 이길 확률은 2분의 1. 이제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과 같이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할 때 누가 우승할 확률? C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단 A, B, C가 각각 대진표의 세 자리에 배정될 확률은 같고, 제일 중요한 자리는 여기죠. 이 말에 따르면 A, B, C 중에서 여기에 A가 배정될 확률이나 아니면 B가 배정될 확률이나 C가 배정될 확률이나 모두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부에서 비기는 경우는 없다. 자, 라고 했을 때 C가 우승할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풀다가 막히는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은 예시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풍부하게 들다 보면은 문제가 관찰이 되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고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A가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나 사실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B를 왼쪽에 쓰고 C를 오른쪽에 쓰든 아니면 C를 왼쪽에 쓰든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제 두면은 이렇게 A가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C가 우승하려면은 일단 B와 C 중에서는 C가 이겨야겠고, 그 전에 먼저 여기 부전승 자리에는 A가 배치가 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C가 A를 이겨서 최종적으로 C가 우승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있겠죠. 또는 여기 부전승 자리에 A가 아니라 B가 만약에 배정이 되면 여기는 C와 A가 붙게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와 C 이렇게 적거나 CA라고 적거나 똑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C가 우승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부전승 자리에 C가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A와 B가 맞붙게 되고, 자, 이러한 경우에도 C가 우승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지 스스로 한번 영상을 멈추고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스로 해봤다고 생각하고 마저 풀이를 하면 일단 두 번째 경우에는 A와 C가 맞붙었을 때 일단 C가 A를 이겨야겠고, 그 다음에 C가 B를 이겨야 C가 최종적으로 우승을 하죠. 그 다음 마지막의 경우에는 C가 부전승에 배치가 되고 A와 B 중에서는 A가 이기면 C가 A를 이겨야 되고, 아니면은 B가 이기면 C가 B를 이겨야 되는 총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C가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하나를 더 그려줘야 되죠. 첫 번째 A가 B를 이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A를 이길 경우. 그래서 관찰을 관찰을 조금만 해봐도 이렇게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이제 요거는 경우 3, 경우 4 이렇게 각각 분류하기보다는 일단 C가 여기 배치되는 건 똑같으니까 둘 다 세 번째 경우라고 묶은 뒤에 두 개를 또는으로 연결을 시켜줘서 확률을 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좀 어렵다, 복잡하다, 그러면 충분한 예시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풀이를 이제 진행을 해 나갈지 그 실마리를 얻어내는 게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조금 필요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나서는 사실 시중의 문제집에 또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승자 진출전 방식은 거의 다 이와 흡사하게 풀립니다. 이제 그러면 그 뒤부터는 그냥 승자 진출전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해지는 그러한 과정만 겪으면 이러한 문제를 마스터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가 일어나려면은 몇 개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야 되느냐. 우선 가장 첫 번째, A가 여기 이 자리, 뭐 이 자리를 선생님이 그냥 이제 부전승이라는 의미에서 왕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특별한 자리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배치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일어나야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A가 여기에 배치되고 나서는 그 다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게 B와 C 중에서 C가 B를 이겨야 되죠. 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C가 B를 이겨서 여기 C가 왔다면 C가 B를 이겼다면 이제 C가 누구를 이길 차례? A를 이겨야겠죠. 그래야 C가 최종 우승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C가 A를 이기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C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그 확률들을 뭐 더하는지 아니면 빼는지 그것만 좀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곱하기라고 당연하게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실제로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서 그냥 냅다 곱해도 되는지도 조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꼼꼼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끼리 곱하는 것은 55쪽의 확률의 무슨 정리? 곱셈 정리에서 배웠죠. 자, 확률의 곱셈 정리에 따르면은 A와 B가 둘 다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또는 A 다음에 B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A의 확률과 그 다음에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을 이제 두 개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흔히 이게 하기 쉬운 착각이 그냥 이게 아니고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그냥 곱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착각하기 쉽다 했는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곱해줘야 되는 것이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그냥 곱하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단 예외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면 그때는 A와 B가 모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그냥 단순하게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조건일 때 이게 성립하나요? 그렇죠. A와 B가 어떤 관계일 때, 독립일 때는 이 식이 그냥 성립하죠. 단순하게. 그래서 독립일 때는 이 식을 통해서 문제가 쉽게 풀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이 모두 독립이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립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마구 곱하는 거는 원래 아닙니다. 자, 그럼 독립이란 말이 문제에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잘 해석을 하면은 A가 B를 이길 확률은 나머지 B와 C의 성패나 아니면 C가 A를 이기거나 지거나 그런 것과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A가 B를 이길 확률은 다른 사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3분의 1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과도 독립이고 그냥 다른 어떤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조건 3분의 1이다. 즉 독립이다 라는 말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B가 C를 이기는 건 역시 다른 사건과 종속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독립으로 무조건 확률이 이렇게 5분의 1로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뜻에 그냥 이미 독립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이 세 가지 확률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쉽죠. A가 이 자리에 배치될 확률은 아까 여기 괄호 안에서 얘기했지만은 A, B, C가 각각 대진표의 세 자리에 배정된 확률은 각각 같으니까 모두 이 부전승 자리에 배정될 확률을 그냥 3분의 1이라고 둬도 괜찮죠. 그래서 이것이 3분의 1이고 곱하기 C가 B를 이길 확률은 여기 B가 C를 이길 확률이 이제 여사건이니까 5분의 3 되겠죠. 그 다음에 C가 A를 이길 확률은 여기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3개를 곱하면은 10분의 1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꼭 영상을 멈추시고 이 경우 두 번째가 지금 경우 첫 번째하고 똑같으니까 꼭 여기는 스스로 확률을 구해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경우는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한번 풀어봤으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확률은 일단 첫 번째 B가
여기 부전승 자리에 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곱하기, 그 다음에 C가 A를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이제 이긴 C가 B를 이겨야 C가 최종적으로 우승을 하게 되죠. 왜 단순하게 곱하기만 하면 되는지, 즉 이 세 사건이 왜 독립인지는 아까 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B가 이 부전승 자리에 배정될 확률은 3분의 1. 그 다음에 C가 A를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가 B를 이길 확률은 B가 C를 이길 확률의 이제 그거니까, 요 사건이니까 계산하면은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첫 번째 경우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여기 부전승 자리에 C가 배치될 확률인데, 그 중에서도 A, B 중에서 A가 예선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A, B 중에서 B가 A를 이기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는 확률은 그냥 이 두 개를 합사건 해서 얻은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식을 세우면 일단 C가 이 좋은 자리에 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A가 B를 이기거나, 만약에 A가 B를 이기면 최종적으로 C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C가 A를 이겨야 되죠. 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제 요거 처리하러 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B가 A를 먼저 이기고, 그리고 나서 이 C가 여기 이제 예선에서 올라온 B를 이겨야 되죠. 자, 요 사건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눈치챘겠지만 이 두 사건은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A가 B를 이기면서 동시에 B가 A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배반입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A와 B가 모두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배반 사건의 경우에는 합사건의 확률은 그냥 두 사건의 확률을 더하면 된다. 이거는 자동으로 그냥 툭 튀어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과 이 확률을 서로 더해 줄 겁니다. 자, 선생님 미리 써봤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배반인 두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더해만 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대입만 하는 일이 남았죠. C가 부전승 자리에 배정될 확률은 역시 3분의 1에다가 이 중괄호 안을 처리를 할 텐데, 여기는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난 확률이니까, 그리고 둘은 독립이니까 아까 왜 독립인지는 설명을 했고, 그냥 각각의 확률을 서로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가 B를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고, 곱하기 C가 A를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A를 이길 확률은 이제 3분의 1의 여사건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C가 B를 이길 확률은 5분의 3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계산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계산을 생략하겠고 하면은 90분의 17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 경우 1, 2, 3의 확률을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면 경우 1이 확률이 10분의 1, 경우 2가 10분의 1, 그리고 경우 3이 최종적으로 확률이 90분의 17이 나왔으니까 이 세 개를 모두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은 최종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플러스 90분의 17. 정리하면은 이제 90분의 35가 나와서 약분하면은 18분의 7. 그래서 최종 답은 18분의 7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4번 문제인데, 문제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일단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공이 4개, 그리고 흰 공이 2개, 총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공을 하나씩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것을 1회 시행이라고 하자. 라고 했습니다. 자, 2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설명을 잘 들었다면 2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우선 색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것은 수업 시간에 복원 추출이라고 했죠. 우리 교과서 예제에는 비복원 추출이 나와 있고, 이렇게 심화 문제에는 복원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을 할 모양입니다. 왜냐면은 이까지가 1회 시행이라고 하자. 그리고 밑에 조금만 더 읽어보면은 8번의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다시피 이까지 읽었을 때 이것은 무슨 문제다. 독립시행 문제다라는 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문제를 읽어보고 그 의미라 이제 문제를 상황 자체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이 문제가 독립시행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시험 이 임박해서는 약간은 그냥 꼼수 또 선생님이 소개를 했죠. 어떤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즉 무엇을 어떠한 시행을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데까지를 1회 시행이라고 하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시행을 소개하고 나서 그러한 시행을 반복한다라는 말을 하거나 이제 n회 반복하겠다는 거죠. 뭐 10번 반복하겠다. 뭐 20번 반복하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번 반복했는데 그 중에서 몇 번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 뭐 10번 중에 5번 발생한다. 아니면 10번 중에 뭐 6번 이상 발생한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은 이것은 독립시행이 아닐까 의심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독립시행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건을 계속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면 독립시행을 의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24번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걸 24번씩이나 하네? 그러면은 독립시행을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의심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독립시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관계가 있으면 예를 들면은 이제 복원 추출이 아니라 비복원 추출. 앞에 거 공을 꺼내고 도로 집어넣지 않는 경우는 앞에의 사건이 뒤에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은 독립이 아니죠. 그런 경우는 똑같은 사건에 몇 번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독립시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뭔가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앞에 것이 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독립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이것은 독립시행 문제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 문제가 독립시행 문제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독립시행 문제는 이 문제가 독립시행 문제다라는 거 판단만 되면 그 뒤는 문제가 일사천리로 풀립니다. 자, 그리고 독립시행이라는 게 의심이 들면은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독립시행 이 공식에 필요한 3가지 즉 전체 시행 횟수 n 그리고 이 사건 A가 이제 발생하는 횟수 예를 들면 이제 8번의 시행 후에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8번 중에 2번 발생할 확률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중에 총 몇 번 일어날 확률 그거를 보통 알파벳 R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사건이 한 번 일어날 확률 보통은 P라고 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3가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시행 뜻과 그 공식 자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 교과서 늘 이야기 드리지만 59쪽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이제 A라고 하는데 한 번 발생할 확률은 P라고 합시다. 자, 이러할 때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전체 N번 시행을 해서 무슨 시행? 독립시행을 해서 그 중에서 사건 A가 몇 번, R번 일어날 확률은 그러니까 N, P, R만 파악하면은 사실 여기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였죠. NCR 곱하기 P의 R제곱 곱하기 1 P의 전체 N-R. 당연히 이 공식은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고 하나, 둘, 세 개 파악만 하면은 고마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이 저 공식을 쓰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 문제는 독립시행 문제다라는 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파악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한다면은 좀 독립시행을 의심해봐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독립시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겠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근데 이러한 시행을 반복을 하는데 검은 공이 나오면, 즉 검은 공, 흰 공이 담겨 있는데 내가 하나를 뽑을 때 그게 검은 공이면은 점수가 3점이 되고 그 다음에 흰 공이 나오면은 1점씩 얻어간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번을 한다? 8번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8번 하니까 독립시행 문제에 의심을 해야겠고 그 중에서 점수가 12점이 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검은 공이 연달아 4번만 나와도 3 곱하기 4 12점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총 12점이 되려면은 확률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르는 게 이 중에서 검은 공이 몇 번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거를 미지수로 둬야겠죠. 검은 공이 나온 횟수를 뭐 R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전체 지금 독립시행은 독립시행인데 n의 값이, 즉 전체 시행 횟수가 8인 상황이고 그 중에 검은 공이 몇 번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구해놓고 출발해야 되죠. P, 즉 공을 하나 뽑을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도 구하고 출발해야 되죠. 이거는 좀 쉽습니다. 전체 공이 4개 더하기 2개, 총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검은 공이 4개니까 6분의 4 해서 답은 3분의 2. 따라서 지금 P는 3분의 2. 그 다음에 N은 8. 그 다음에 이제 R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검은 공이 나올 횟수를 R이라고 뒀을 때 그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흰 공이 나올 횟수는 자연스럽게 뭐다? 지금 전체 횟수가 8번이니까 흰 공이 나오는 횟수는 8-R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12점이라는 걸 좀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 12점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은 검은 공이 나온 횟수 곱하기 지금 검은 공 하나 나올 때마다 점수가 3점씩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3에다가 그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횟수 곱하기 자 흰 공 하나 나올 때마다 점수가 1점씩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게 12점의 근거식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R이고 여기가 8-R이니까 대입을 하면 12는 3R 더하기 8-R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R 값이 나오죠. R이 얼마? 이제 풀면은 R 값은 간단하게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요약하면은 전체 시행 횟수가 8. 전체 시행 횟수가 8. 그리고 그 중에서 검은 공이 나오는 횟수가 2번. 그 다음에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 이 세 가지 N과 P와 R 파악을 했고 이제 이거 가지고 나는 뭘 구하면 된다? 독립시행 확률을 구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독립시행 식을 아니까 그냥 바로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대입은 반드시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연습을 해보세요. 자, 해보셨다면은 답이 8C2 곱하기 P의 전체 제곱 곱하기 6건의 전체 8-2제곱 계산하면은 항상 이거 분모 따로 계산을 하라고 했죠. 3의 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이니까 3의 8제곱입니다. 분의 이제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어차피 문제에 보면은 3의 8제곱이 분모에 있죠. 여기에. 그래서 3의 8제곱 따로 빼주고 나머지만 계산을 하면은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은 16 곱하기 7이니까 112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의하면 이게 뭐다? 지금 이게 3의 8제곱분의 K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K는 얼마다?
11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